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이틀 전에 호주 방송과 신문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옛날 전 호주 수상이었던 케빈 러드가 있어요. 이 케빈 러드가 미국의 페드파일, 그러니까 미성년 아동 성애자로 유명한 제프리 앱스톤에게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건이 터져서 사임을 한 사건이 발표되어 가지고 이 노동당이 또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빈 러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6대 호주 수상입니다. 26대 호주 수상인데 사실 수상을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고 2007년도에 수상되고 나서 2008년도 2월 13일 날 에브리진, 호주의 에브리진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를 한 유명한 수상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온 first settler, 화이트 세틀러들이 에브리진이라는 원주민들을 처음에 많이 죽였거든요. 죽이고 그 애들을 빼앗아 가지고 백인 가정에 강제로 격리시킨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에브리진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그런 수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프리 앱스톤은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 여성애들을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성거래 해가지고 유명 정치인 연예인에게 소개하는 등 엄청난 추잡한 행위를 하다가 이제 자살한 사람인데 오늘 제 유튜브는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제프리 앱스톤의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호주로 도망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제프리 앱스톤을 기소하고 나서 BBC, 영국 BBC 방송과 호주 방송에다가 엄청난 폭로를 했거든요. 그 폭로한 사건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는 호주 방송과 신문에 소개된 호주인과 관련된 이 제프리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우선에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로 판명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다룰 때는 호주 신문과 방송에서 발표된 것에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9년 11월 10일에 발표된 신문인데 신문의 헤드라인이 Exposing Jeffrey Epstein's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Ring이라는 이 자료를 기초로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 5일부터 7일간 양일간에 거쳐서 호주의 60 Minutes Australia라는 나인 네트워크 유명한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피해자 여성이 나와서 인터뷰한 그런 사건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프리 앱스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프리 앱스톤은 1953년 출생이고 작년에 자살했죠. 미국의 유명한 은행가 파이낸스 전문가인데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998년부터 그가 죽기 2019년까지 버진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아일랜드, 페더파일 아일랜드라고 하죠. 그 자신의 이제 그 섬을 사서 완전히 이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세계의 유명 정치가 셀레브리티, 그 다음에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섹스 파티를 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네노라 하는 미국의 여러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다녀갔는데 빌 클린턴 그다음에 앤드루 왕자 다 여기 한 번씩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섹스 파티에 그의 이제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59살인데 이 여자하고 카플처럼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성폭력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맥스웰은 영국 출신이에요. 영국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출판업을 하면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유산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이 맥스웰을 만나서 이런 파티 행각을 벌이면서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가난한 소녀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너가 출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는 마사지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성년자 여성들을 꼬셔서 이 섬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 두 부부가 먼저 이 여성들을 성폭력을 하고 또 이런 유명 정치인들에게 그 성놀이개로 공수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여성 수급 행각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이 이 앱스턴이 사준 전용 비행기를 함께 타고 세계 각국에서 여자들을 공급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데 이제 모델 전시하는 데 가가지고 그 어린 애들 12세에서 14세, 15세 이런 애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모델 하는 사람들, 주선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얘들을 이 섬으로 공수를 해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에 그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도 타고 있는 게 이미 그 사진이 나와가 있고, 이들 커플은 2000년대부터 20년간 거의 1000명의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성거래를 하고 성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커플의 미성년 성폭행과 섹스 거래는 1996년에 그 마리아 파머라는 비주얼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제 피해자였거든요. 피해자였으니까 이 여자가 뉴욕 시티 폴리스 디파트먼트하고 FBI에 고발을 했어요. 2099년도에. 그렇지만은 이 경찰 당국하고 FBI가 무시를 한 거예요. 15년간. 무시를 하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5명의 피해자 여성들이 이 커플을 이제 고소를 했고, 결국 기소되어 조사받다가 2019년 8월 이 앱스틴은 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 맥스웰은 도망가 가지고 미국 뉴햄프스라는 곳에 시골에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호주 여성 피해자의 폭로를 한번 초점을 두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를 고소한 5명의 피해자 중에서 가장 용감한 여자가 바로 이 호주에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2002년도에 호주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현재 아이가 3명 있고 퀸슬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버지니아 루이스 기프르라고 하는데 지금 36세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에 태어났고 플로리다 어느 리조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15살에 이 맥스웰이 접근해가지고 이 버지니아 섬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섬에서 제프리 앱스톤의 성놀이개로 이제 살다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부부가 어린 여자들과 다른 여자들, 자기 친구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전부 목격하고 상세히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부부를 여러 이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2017년에 다행히 성소를 했어요. 성소를 하고 2019년 7월에 미국 법정에서 이 사건의 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뒤 한 달 뒤 8월 9일에 첫 기록의 일부가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를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하루 뒷날 2019년 8월 10일에 제프리가 감옥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시크릿과 단단한 그 감옥에 이 제프리가 자살할 수 있느냐, 이 제프리는 타살한 것에 틀림없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호주 여자가 영국 앤드루 왕자와 섹스를 했다는 그 관련 폭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2019년 12월 2일 영국 BBC 방송하고, 물론 호주 방송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경악스러운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그것은 그녀가 3번 이 영국 프린스 앤드루와 3번 이제 섹스를 했다는 것을 폭로를 했어요. 1999년도에 앤드루와 제프는 재정적인 이유로 만나고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인데, 이 여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여자는 그 앤드루 왕자와 3번 성관계를 강요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버진 섬하고 그 다음에 영국 런던 나이트클럽, 그리고 뉴욕
이 세 곳에서 섹스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녀가 17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녀는 앤드루를 고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 미국의 FBI하고 영국의 BBC 방송이 앤드루를 인터뷰하고 신문을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앤드루는 이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그 뒤에 그 앤드루는 모든 공적인 그 일에서 손을 놓고 지금 그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앤드루를 고소한 후에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그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여론 지지해 달라고 여론에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미국 섹스 거래 정의 옹호를 위해서 가장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 2015년 현재 자선 기관 그 Non-Profit Organization 그 희생자들 침묵 거부라는 그 영어로 말하자면 그 뭐죠 그 Victim Refuse Silence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함축을 한번 간단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면, 2019년, 2020년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한국판 제프리 사건, 성폭력 사건,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엠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고위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고, 여성 성폭력, 미성년자, 그리고 마약 거래, 그리고 중국 공산당 돈 세탁 등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지만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꼬리만 잘린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일어난 이 사건들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고위 인사들과 엮인 섹스 스캔들, 특히 그 미성년 여성들의 성매매 이런 사건들은 그 성질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차이점은 뭐냐면, 이 미국에서는 피해 여성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간혹 이 여성들이 그 고위 공직자들의 돈을 뜯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개 이 가해자들은 엄청난 협박과 살인, 그 다음에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고소했던 이 여자, 그리고 그 파머 여자, 처음으로 고소했던 그 여자도 증거를 대는데 엄청난 맥스웰 그리고 앱스틴으로부터 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여성들이 용기 있는 폭로만이 고위직과 연루된 혼탁한 이런 썩어 빠진 성폭력, 성매매 사태를 건절하고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